예, 안녕하세요. 범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변호사입니다. 사실 오늘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라서 저희가 완전히 메타버스로 가볼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면에 보이는 제 얼굴이 아니라 원빈 스타일의 얼굴로 아바타를 만들어서 한번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뭐 사정상 제가 그냥 제 얼굴로 나오기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첫 번째 메타버스에 대한 주제 중에서 어떻게 보면 총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어떤 이슈들이 현재 문제되고 있는지를 한번 그냥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그 이후에 다른 변호사님들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잡은 주제는 메타버스에는 현실의 법이 그대로 적용될까, 디지털 트윈의 법적 이슈,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제 간단한 소개고요. 자,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는 어떤 관계일까? 자, 먼저 한번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죠. 글자 그대로 디지털인데 트윈, 쌍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의 사물을 동기화해서 가상 세계에 구현한 경우를 저희가 보통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메타버스를 굳이 나눠보자면 뭐 여러 개의 유형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냥 아예 AI가 그 메타버스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메타버스 속에서 이제 다양하게 활동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노래를 하는 노래를 하는 아바타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창작도 하고 뭐 이제 그림도 그리고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인공지능이 알아서 아바타가 되어서 그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 그거는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과연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어떻게 예컨대 법적인 주체가 될 수 있고, 인공지능을 어떤 경우에 우리가 법률 관계로 포섭할 것인가, 하여튼 그런 문제인데, 오늘은 이제 그 문제라기보다는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를 메타버스로 옮겨왔을 때, 저 두 번째 보면은 이제 현실의 사물과 공간을 똑같이 복제한 디지털 가상 세계로서 현실의 상태를 연동하여 쌍둥이처럼 함께 동작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돼 있죠. 그래서 흔히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뭐 이런 이제 설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디지털 트윈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아주 정밀한 그런 지도 같은 거, 그러니까 디지털로 만들어진 지도도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디지털 트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과연 우리가 이 메타버스라는 세상 속에서 아바타를 통해서 뭔가 다양한 활동들,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과연 거기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뭐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너무 많이 아시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고요. 근데 이 메타버스의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디지털 트윈과 연계시켜서 한번 볼 수 있는 정의는 세 번째입니다. 아바타와 같이 사용자와 동일시될 수 있는 가상 자아를 통해서 메타버스 내에서 현실과 동일 유사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가상 세계와 차이가 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메타버스 내이기 때문에 뭔가 가상 공간인데 보니까 현실과 동일하게, 거의 동일하게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쿠팡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는데, 제가 현실 세계에서 앱을 가지고 쿠팡에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속에서 쿠팡이 만들어 놓은 메타버스 상의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게 되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은 상행위가 일어난다는 점에서는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TV 앞에서 예컨대 BTS가 하는 콘서트를 보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메타버스의 아바타로 내가 공연장에 앉아가지고 BTS의 공연을 본다. 그러면 분명히 뭔가 다르지만 사실은 이 아바타, 개인의 입장에서 실제 리얼 월드에서 하는 활동과 별로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활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디지털 트윈을 메타버스의 한 부분으로서, 그러니까 메타버스 내의 현실과 연동에 초점을 준 그 관점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의 주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지털 트윈을 현실을 그대로 가상 세계에 복제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메타버스는 사용자가 아바타와 같은 가상 자아를 통해서 가상 세계에서도 현실과 마찬가지 그런 다양한 활동을 영위한다는 점이 오늘 이제 저희가 얘기할 그 내용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과연 현실의 법이 가상 세계에서는 정말 적용될까? 저는 지금 이렇게 제가 리얼 월드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의를 하게 되면 이 강의하는 동시에 강의 저작권이라는 게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는 도중에 저작권을 계속 만들어내는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제가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제 아바타를 가지고 그 옆에 앉아 있는 아바타 몇 명에게 지금과 동일한 강의를 한다고 할 때, 과연 그러면 동일하게 그 아바타에게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아바타가 아직은 뭐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면 뒤에서 아바타를 조종하고 있는 저라는 그런 현실의 사람한테는 그럼 그 저작권이 과연 인정되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많아집니다. 사실은 현실의 법은 법에서 이제 법인격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인격을 부여한 자연인이나 법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의 적용 주체를 정할 때는 결국은 사람, 우리 자연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는 법에서 너는 법적으로 어떤 주체의 자격을 인정해 줄게라고 한 그런 이제 법인이죠, 법인.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해서 모든 법률들이 만들어져 왔었는데, 과연 그러면 이 아바타는 거기에 사람에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제가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 얘기할 가장 큰 이슈는, 과연 아바타가 가상 세계에서의 한 행위를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오늘 저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혹시 이제 발표를 들으시면서 저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뒤에서 하나씩 사례들을 말씀드릴 텐데, 아직은 이게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법률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게 구체적으로 예컨대 법원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여기에는 이렇게 적용됩니다라고 명확하게 제시된 사례들이 아직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례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그런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어떤 논의들이 지금 있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바타의 법적 쟁점을 한번 보죠. 자, 아바타, 제가 이제 이렇게 화면을 슬라이드를 쓰고 나서 그래도 너무 슬라이드가 좀 밋밋한 것 같아가지고 뭔가 이미지를 좀 붙여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미지를 찾던 중에, 저는 당연히 아바타 하면은 첫 번째 이미지를 뭐로 생각했냐면 저 영화 아바타 이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영화의 아바타 이미지를 하나 넣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제페토라든지 로블록스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아바타를 하나씩 더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구글 이미지에 들어갔는데, 여기 딱 그런 누가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90년대생이 아는 아바타는 이거고, 그리고 2000년대생이 아는 아바타는 이거다. 저는 90년대생은 아니고요, 한참 이전입니다만은 이게 또 세대가 차이가 나는구나. 그러니까 아바타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도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바타라고 하는 거는 결국 가상 세계에서의 자아, 그리고 가상 세계에서의 이제 분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에서의 아바타는 결국 사용자하고 연동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프랜드에 들어갔다.
라고 하면은 제가 움직임을 조정하는 거에 따라서 그 아바타가 거기서 이제 움직이고 되고요. 제가 아바타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뭐 구두로 하든 타이핑으로 하든 뭔가 했을 때 거기서 이제 뭔가 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리얼 월드에 있는 저 사용자와 디지털 트윈에 있는 아바타는 뭔가 상호 연동작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캐릭터라는 것을 많이 보죠. 캐릭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카톡을 한다라고 치면은 카톡의 프사에 저와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죠. 비슷한 거 굳이 할 필요 없겠죠. 뭔가 이제 뭐 의미 있는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상징을 갖는 거지 나와 어떤 교류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나와 실제 이제 메타버스에 있는 아바타가 뭔가 동일시되는 측면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바타와 관련된 행위들을 우리가 나눠보면 아바타 행위, 제가 아바타로서 하는 행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방금 사회를 보신 우리 문경미 대표님이 똑같이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월드에 있다라고 하면 제가 말을 건다라고 하면은 그 아바타에 대한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만약 그 아바타 뒤에서 그 아바타를 동작시키게 하는 그 사용자와 관련된 행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고민 지점입니다. 자,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람다무라는 이제 가상 환경에서 미스터 벙글이라고 한 캐릭터가 부두 인형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두 여성 유저의 아바타를 컨트롤해서 가상 공간에서 성적으로 유린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죠? 예전에 우리 게임에서도 사실은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서 발생하는 이런 성적인 희롱, 성적 유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람다무라는 이제 가상 환경에서 그렇게 유린당했다고 하는 여성 유저들은 이게 아바타가 성적 유린을 당하는 동안 마치 현실 세계에서 강간을 당한 듯한 그런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시스템 관리자는 이제 미스터 벙글에 대한 유저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성적인 유린이라는 행위, 뭐 그냥 여기서 말하는 대로 강간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그런 성폭행이라고 하는 행위가 예컨대 가상 세계에서 발생했다라고 할 때 과연 이거를 그러면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평가할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폭행이다라고 하는 현실 세계에서의 법은 여성, 사람, 물론 거기 남성도 포함될 수 있겠죠. 사람에 대해서 뭐 이제 형법에서 정해놓은 그런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거는 성폭행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사람이라는 리얼 월드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가상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은 그런 행위 유형이 그냥 진행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형법이라는 건 아시는 것처럼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죄형 법정주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엄격하게 적용하는 형법의 잣대에 비춰보면 이거는 뭐 형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요즘 이제 그 메타버스 중에서는 그냥 완전히 그냥 아바타 같은 그냥 캐릭터 형식의 이제 그 메타버스도 있지만 내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그런 이제 메타버스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제가 좋아하는 어떤 여인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성적인 뭔가 유린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아바타 상에서 일어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고민들이 시작되는 지점이죠. 왜냐하면 어떤 행위를 받았을 때 제가 느끼는 감정은 훨씬 더 직접적일 수 있고 실제 리얼 월드에서 일어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얘기한 대로 과연 외관이 동일하는지 여부도 사실은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법상에 보면은 저희 이제 성폭력 범죄 방지법에는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혹은 허위 영상물의 반포를 법에 의해서 처벌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 행위를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라고 볼 거냐.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음란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행위들을, 사실은 사람이 하는 행위를 통신 매체를 통해서 전달했을 때 처벌을 하는 게 원래 이 법의 목적이었는데, 사람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아바타만을 가지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 기존의 법을 적용할 수 있나 하는 그 문제가 여전히 이제 고민거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답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정적인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형법과 같은 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여기 이제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법의 의미를 새로 변화된 환경 속에서 해석해 본다고 하면 이 내용 속에는 포섭된다고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볼게요. 다양한 괴롭힘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그 메타버스나 예전에 게임 같은 거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제 나이 들어서 게임 하려면 좀 들어가면 좀 어버버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이제 가차없이 뭐라 그래, 쟤 누구냐, 쟤 왜 들어왔냐, 그러면 상당히 이제 정신적인 충격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걔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더라, 뭐 이런 거. 메타버스 상에서의 이 아바타 행위 중에서 괴롭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학교 플랫폼 내에서 아바타 간의 욕설 및 집단 괴롭힘이 발생했습니다. 과연 이거 학교 폭력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메타버스 직장 플랫폼 내에서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욕설 및 폭행 발생,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어떤 저희 사무실에 어떤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이게 최모 변호사님인데 이름은 재욱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페이스북에다가 무슨 이제 포스팅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걸 올렸냐, 하여튼 대충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근데 이거 과연 직장 내 괴롭힘 맞나? 분명히 저는 집에서 페이스북에다가 답글을 단 건데 직장하고 전혀 무관하게 한 말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라는 순간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것 같으세요? 만약에 학교 플랫폼이기 때문에 내 친구들, 내 학급 클래스메이트들이 이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거기서 나한테 이제 심하게 욕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바타를 통해서 폭력을 행사한다고 할 때, 물론 학생들이 전제되어 있는 아바타이긴 하지만 과연 이게 학교 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고민스럽죠. 또 하나는 이제 요즘은 이제 예컨대 직방 같은 데는 아예 이제 메타버스 상에다가 이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직원들이 근무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타자를 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바타를 통해서 야, 너 오늘 보고서 쓴 거 봤는데 너 그따위로밖에 못해? 너 그럴 거면 당장 여기서 네 아바타는 나가줬으면 좋겠다. 네가 나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아바타만 나가라는 얘기다. 제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일까? 저는 두 번째, 직장 내 괴롭힘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이제 새로운 직장으로서의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직장 활동, 직장 업무의 영역 속에서 일어난 행위라고 하면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교 플랫폼 내에서의 이제 아바타 간의 욕설이 학교 폭력까지가 될 거냐 하는 거는 또 고민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자, 이거는 아바타의 행위를 지금까지 얘기했다면 아바타에 대한 행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자, 실제 자신의 모습이 아닌 캐릭터의 모습으로 동영상을 올리는 버추얼 유튜버, 버튜버의 아바타에 대한 비방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사막 여우, 주로 이제 마스크 쓰고 그렇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죠. 물론 이제 고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긴 한데, 이렇게 이제 버추얼 유튜버가 있는데 이 버추얼 유튜버에 대해서 비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3자 버튜버가 야, 저 사람 학교에서 폭력 행했던 사람이다라고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당 버튜버 A가 그 발언 및 그 발언자를 방치한 구글을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아바타를 가지고 방송 내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
야, 저 XX 뭐야? 아, 이거 얼굴도 뭐 같아서 뭐 썼어요. 그럼 과연 제가 상처를 입어야 될까요? 안 입어야 될까요? 분명히 내 얼굴도 아니고 저 아바타의 얼굴이고. 그런데 그래서 이 이제 행위에 대해서는 양쪽의 의견이 갈립니다. 왜냐하면 야, 아바타에 대해서 비방을 한 거지 그 개인에 대해서 비방을 한 게 아닌데 왜 아바타 뒤에 있는 그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느냐. 근데 실제 이 케이스에서는 그 아바타의 실제 인물이 누구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저 아바타를 욕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아, 그 사람을 욕하는 거구나라고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었고, 또 그 사람조차도 아, 그게 나에 대한 비방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지금 일본 법원에서 실제 심리가 진행 중이고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라서 저도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냥 제가 추측하기로는 결국은 그 아바타에 대한 행위가 그 아바타 뒤에 사용자에 대한 행위로 동일시될 수 있다면, 그 동일시될 수 있다라는 전제는 결국은 그 아바타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느 정도 전제돼 있을 때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바타에 대한 행위도 있고요. 하나의 또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흔히 연예인의 그런 이제 초상 같은 거죠. 그러니까 원빈의 예를 들어서 얼굴을 가지고 누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면 그건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하고요. 제 얼굴을 누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저는 인격권 침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달라요. 같은 얼굴이지만 참 이거 불공평하죠, 세상이. 근데 하여튼 퍼블리시티권이라 그래서 결국은 내 자신의 모습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아바타를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연예인의 사진을 가지고 뭘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바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아바타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라고 할 때 물론 그 아바타가 저작권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활용하면은 저작권 침해라든지 기존 법률에 따른 법률 관계도 형성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바타의 얼굴도 사람의 얼굴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아바타의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될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논의도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 내가 얼굴을 가지고 활동하는 거나 아니면 메타버스 가상 세계에서 내가 만든 얼굴을 가지고 활동하는 거나 사실상 그 차이가 뭐가 있나. 그리고 앞으로 메타버스 세계가 점점 더 경제와 문화 활동의 중심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아바타의 얼굴이 더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문제도 얘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GPS 달아가지고 쟤 어디 간다 다 이거 찍어가지고 이제 확인하게 되면 위치 추적은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제한이기 때문에요. 근데 과연 아바타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를 분명히 이제 그 메타버스 서버에는 저장이 돼 있을 텐데 과연 그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내가 사람으로서 돌아다닐 때 정보를 수집하는 그 위치 정보와 다를까 같을까 하는 문제도 여전히 이제 우리 고민거리죠. 이거는 어쨌든 아직까지 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보를 내가 수집하기를 원한다면 뭐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냥 위치 정보에 준해서 뭔가 미리 이제 동의를 얻는다거나 법적인 절차를 받아두면 사실은 그 이슈는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바타 관련된 사용자 행위입니다. 그래서 과연 아바타의 사용자, 저 개인의 개인정보라든지 건강 상태가 만약에 연동돼 있다라고 하면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그런 법률이 적용될 거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위치 정보가 같이 연동돼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위치 정보에 관련된 법이 적용될 거냐. 그리고 만약에 아바타 컨텐츠의 소유자와 사용자의 현실 물품의 소유권은 어떻게 가져갈 거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바타를 통해서 메타버스 상에서 어떤 이제 컨텐츠든 어떤 그 물건이겠죠. 메타버스 상에서는 그 권리를 그 아바타가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 메타버스 상에서 그거에 대한 점유권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한다고 할 때 과연 리얼 월드에 있는 사용자에게 그거에 대한 어떤 권리가 인정될 거냐.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바타를 통해서 뭔가 창작 활동을 했을 때 그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인정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아직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거는 결국은 법에 의해서 또는 판결에 의해서 하나하나 정립돼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정부에서는 이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 그래서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정치, 경제, 법률 이런 다양한 영역의 이슈들을 한번 법을 통해서 풀어보자라고 해서 다양한 이제 법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범정부 협의체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후에 여러 변호사님들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슈를 다룰 텐데요.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이런 새로운 환경이 이런 새로운 이슈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고 이 이슈들이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이 메타버스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거기서 활동을 하시든 간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